오늘은 로제가 저작권 협회를 탈퇴한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 여기서 되게 돈 냄새 나는 사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게. 로제 저작권 협회 탈퇴 이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특정 음반을 사용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 음반 제작회사 등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할 것 같지. 반대로 작곡가, 작사가, 가수, 음반 제작회사도 음반을 사용하는 방송사나 멜론, 플로, 클럽들, 백화점, 노래방 등에서 얼마나 음반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본업을 제껴두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음악 관련인들은 저작권 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음반 사용에 대한 동의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해 놓은 거야. 저작권 협회에서는 특정 음반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협회로는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함께하는 음악저장인 협회가 있어. 이번에 로제는 70%의 점유율을 가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한 거야. 로제가 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야. 이 첫 번째는 로제가 아파트의 음반 활동을 주로 미국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한국의 저작권협회에서 미국 내 아파트 음반의 사용량을 파악하고 사용료 청구를 위한 정식 청구 절차, 민사, 형사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야. 한국 변호사가 미국 법정에서 소송 업무를 맡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저작권협회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반 활동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야. 자, 두 번째 이유는 저작권협회들에서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로제가 가입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를 방문하면 귀하께서는 현재 국내 9개의 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타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나와. 로제가 아파트의 음반 활동을 주로 미국에서 수행하게 되면 미국 저작권 협회인 아스캅이나 BMI에 가입해야 제대로 된 음반 사용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저작권 단체에 가입하는 순간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는 탈퇴해야만 하는 거야. 결국 로제는 한국 내 음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해서 관리를 해야겠지. 과거 서태지도 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한 적이 있어. 당시 저작권협회에서는 리메이크, 패러디라고 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동의 권한까지 직접 행사했어. 서태지는 원 저작자인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작권협회가 리메이크를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반발해서 협회를 탈퇴하고 10년 가까이 협회와 소송을 진행했어. 서태지 사건 이후에 저작권협회에서는 리메이크 조항을 수정했고 이제는 2차적 저작물 생성에 원 저작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요한 걸로 변경됐어. 자, 지금부터는 돈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선 저작권협회의 4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저작권협회를 대체할 신규 업체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볼게. 한국 저작권협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독과점 현상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약 70%,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가 약 30%의 점유율로 시장 지배자의 지위에 있어. 독과점의 자연스러운 단점들이 나오고 있어. 뭐가 있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시장 지배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뒤따른다는 거잖아. 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협회의 저작권료 징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3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어. 자, 한국저작권협회 두 번째 문제는 음반 시장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외국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 때문에 로제도 부득이 한국저작권협회를 탈퇴하게 된 거지. 세 번째 문제는 음악저작권협회들에서 저작물 단위가 아닌 모든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모든 저작권을 신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야. 저작권자가 저작권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저작물 중에 특정한 저작물을 선택해서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득이 모든 저작권을 한꺼번에 맡겨야 되는 거야.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꽤 있어. 네 번째 문제는 한국저작권협회의 수수료율이 높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수수료율을 보게 되면 사용료의 6에서 15.5%에 이르는데 시장이 독과점화되어 협회가 높은 수수료를 불러도 부득이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한국저작권협회의 독과점화가 깨지고 새로운 저작권 관리 업체가 등장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 근데 저작권 관리 시장이 독과점
독과점화되어서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은데 신규 경쟁자들이 제대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으로는 신규 업체들이 저작권자들과 기존 저작권 협회 사이에 깊은 커넥션을 깨지 못한다는 것과 음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근데 요새 엄청나게 발전한 AI 기술을 이용하면 저작권 관리 시장에 독과점화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저작권 협회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 첫 번째는 음반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용료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협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게 할 만큼 혜택을 주는 거, 유인을 주는 거,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음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기술자하고, 그리고 음반 사용료 강제 징수를 위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합심한 다음에 저작권자들에게 기존의 협회에서 받고 있던 6에서 15.5%에 이르는 관리 수수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하면서 시장에 뛰어들면 판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 협회가 너무 고이고 고여서 이제 이 시장에도 변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음반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AI 기술력을 갖췄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 잘 봤으면 구독 좀 눌러줘. 이렇게 좋은 영상 올리는데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돼서야 되겠어?